차기 회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가 후보 등록 기간을 27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 주민이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외 국민이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 본인인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민 신청이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뉴욕시 푸드카트와 푸드트럭에 위생 등급제가 적용되며 GPS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차기 회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기간을 늘리는 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지만 마감일까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27일까지 등록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후보 등록 기간을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돼 있던 한인회장 선거도 12월 14일로 연기됐습니다. 손호균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중간선거 등 굵직한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홍보가 제대로 이뤄진 것 같지 않다며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다수의 한인 정치인이 탄생하고 뉴저지 한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뉴저지 한인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후보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해주시는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이 한인회도 마찬가지로 직접 참여하셔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면 좋은 한인회가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관위는 오는 27일까지 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12월 중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천거에 의해 다음 한인회장을 임명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2012년 26대 회장을 선출하던 선거부터 이번 29대 선거까지 입후보자가 없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호균 선관위원장은 매번 후보 무등록 사태가 이어지면서 뉴저지 한인회 위상이 떨어지는 등 각종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역대 최악의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에서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진 주민이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주민의 수도 200명이 넘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8일부터 북부 뷰트 카운티와 남부 말리부 주변 그리고 남부 벤트라 카운티 등 3개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닷새째인 오늘까지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산림과 시가지를 태우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 카운티 파라다이스 마을 주변에서 주민들의 시신 6구가 발견되면서 뷰트 카운티를 휩쓴 산불로 숨진 사망자만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도 또 다른 산불로 2명이 사망해 주 전체 사망자 수는 31명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이 집계한 주 재난 역사상 단일 산불이 초래한 인명피해로는 8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뷰트 카운티 경찰국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주민 수가 22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상태의 주민이 단순 연락 두절 상태일 수도 있지만 산불로 전소한 집터 주변 수색이 진행되면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소방당국은 가장 피해가 심한 뷰트 카운티 지역의 경우 진화율이 25% 정도로 완전 진화까지는 3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재외 국민이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 출입국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본인인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최근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출입국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임을 한 경우에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취득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외국 국적 취득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해도 가려낼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제출하는 사진에 대한 규정도 변경했습니다.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한국 국민은 주민등록을, 해외 90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외국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이 30일 이상 한국 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재외국민들의 한국 내 금융거래 및 인허가 등 사업 및 생활의 편의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이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각시키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추방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반이민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 서류 기각 시 받을 수 있는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USCIS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나 비민 비자 갱신,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영주권, 비자 신청자 등이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도록 했던 지침을 특수 이민 페티션, 난민 망명 신청서, T비자와 U비자 신청서 등까지 포함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확대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이민 또는 비자 신청을 기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민 서류가 기각돼 추방재판 출두 명령이 떨어지면 이민법원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재판 참석을 위해 체류하는 동안은 불법 체류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구 서류들을 완비한 후 제출해야 하고 체류 신분 변경 등 모든 신청서는 가능한 빨리 접수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민 수속 중 추방재판 회부는 이민 사기나 허위 서류 제출 등을 적발했을 때지만 이번 새 확대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반이민 정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 수속 중에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체류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수한 능력이 있거나 특수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부여하는 O비자 취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1B 대신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척 그레슬리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은 USCIS에 서한을 보내 O비자가 남용되고 있다며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 H-1B 비자를 받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O비자를 대안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주들이 O비자를 쿼터 제한을 받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 대신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레슬리 의원은 또한 서한에서 비자 남용과 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O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취업자는 지난 2013년 499명, 2014년 598명에서 2017년 2896명, 2018년 21,73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오비자 취업비자 청원인 I-129 신청자도 2013년 17,711명, 2014년 18,020명에서 2017년 23,756명, 2018년 현재까지 22,49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USCIS는 오비자 프로그램이 정확한 방법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며 사기 대응팀이 청원 신청자와 수혜자, 고용주, 자문기관, 추천인 등의 증거 자료를 확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길거리 음식 전성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위생 상태에는 의문이 드는데요. 뉴욕시 길거리 음식, 이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다음 달부터 뉴욕시에서 운영 중인 5,500여 개의 푸드카트와 푸드트럭 등 음식 노점상의 위생 검사가 실시되고 위치 추적 장치 GPS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뉴욕시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카트와 푸드트럭 등 음식 노점상에게도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위생 등급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뉴욕시 일반 식당에 대한 위생 등급제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 보건국은 모든 푸드카트와 트럭 등에 GPS를 의무 부착해 소재지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원활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생검사 후에는 알파벳, ABC 등으로 매겨진 위생검사 등급 부착이 또한 의무화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맨해튼에서는 다른 4개 보로를 합친 것보다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시 보건국이 뉴욕시의 푸드카트와 푸드트럭 등의 위생검사를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리스 보건국장 대행은 뉴요커들이 일반 식당처럼 길거리에서도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발부하는 각종 티켓에 소기업 등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티켓 벌금의 회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티켓의 건수와 벌금의 액수를 고려해 체납업소의 면허를 정지합니다. 경제전문지 크레인스 뉴욕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정부는 벌금을 체납한 업소에 대해 면허나 퍼밋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각종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의 티켓을 발부하고 벌금을 부과하지만 회수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 재무국이 2017년 10월 기준 적발한 15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도 폐업이나 건물주의 소재 파악 불가 등의 이유로 절반밖에는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행 규칙이 시행된다면 상습 체납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올려 미납 벌금 10억 달러 이상을 수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에 발효된 뉴욕시 조례에 의해 시정부 산하기관은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퍼밋이나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시정부는 현재 빌딩 규정 위반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티켓을 발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금 실적은 미미합니다. 새 시행 규칙에 따르면 기준 건수를 넘거나 체납 벌금 기준액을 넘는 업소는 새로운 면허나 퍼밋의 신청뿐 아니라 현재 유효한 면허도 티켓 벌금을 내기 전에는 중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JFK 국제공항 남단 컴플렉스의 구체적인 재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대형 여객기 이용에 중점을 두면서도 자연 친화적 고객 편의성이 향상됐습니다. 최근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가 공개한 JFK 공항 재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기존 터미널 1과 2를 대체할 총 면적 300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공항 남단 컴플렉스가 개발됩니다. 센트럴 파크 또는 플러싱 메도우 파크의 조형물이나 첼시 마켓의 전경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새 터미널에 설치되는 23개의 국제선 게이트 중 22개는 대형 여객기 이용을 고려한 게이트로 기존보다 더 큰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됩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에어버스 A380 등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1은 현재 대한항공을 비롯 일본항공,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등의 항공사가 이용 중인 터미널입니다. 24개의 보안 검색대, 11만 6천 스퀘어피트의 공항 라운지, 23만 스퀘어피트의 부대 시설, 그리고 5만 5천 스퀘어피트의 어린이 놀이터 등도 설치됩니다. 주교통국은 공항 확장에 따른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베닉 익스프레스웨이를 한 차선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전자담배, 유혹적인 향까지 첨가한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의 건강은 아랑곳 없고 오직 사업적 이익에만 치중하는 듯 보입니다. 뉴욕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향이 있는 전자담배 금지를 추진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 4년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일 맛이나 사탕 맛 등의 전자담배 전면 금지를 추진합니다. 청소년들의 니코틴 중독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전 고지 60일간의 절차를 앞두고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향에는 사과, 체리, 복숭아 등 각종 과일 맛은 물론 땅콩 버터 맛 등 15,000여 종의 전자담배가 유통되고 있는데 최근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일맛 전자담배는 건강에 덜 해롭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주 내 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지난 2014년 10.4%에서 올해 27.4%로 160% 늘어났습니다. 전자담배의 맛을 첨가하면서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담배를 흡연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역대 최저인 4%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높은 니코틴이 함유돼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9일은 캘리포니아주가 도산 안창호의 날로 제정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외국 국적의 역사 인물을 기리는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한인 2세들과 한인 사회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민족의 독립과 계몽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한인들이 남의 나라에서 천시받지 않고 상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한인 친목회를 결성해 한인 커뮤니티를 결집시켰습니다. He felt that the history and the culture and the spirit of the Korean people was very important, that they love each other, that they love their nation. This was his final message to us. 캘리포니아주에서 도산 안창호의 날로 제정된 첫 번째 날인 오늘. 교육과 무실력행을 강조한 선생의 정신은 오늘날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주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들에게 정말 남겨주신 그 교훈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걸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후세들이 정말 이 미주사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이제 시민이 되면 그것이 아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오늘 미주 도산 기념사업회는 흥사당과 대한인 국민회와 함께 제1회 도산 안창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선생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어 사업회 측은 앞으로 미 전역 각 지역에 지회를 설립해 차세대들을 위한 역사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t's one of the youngest ethnic communities here now, but it's progressing so well that our mother and father would be very pleased. 도산 안창호의 날 제정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를 넘어 미국인들에게도 이민사회 지도자로서 사회운동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 전역에서 칠면조고기 제품과 관련된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 전역 35개 주에서 각종 칠면조고기 제품을 먹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는 164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63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캘리포니아 주민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조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칠면조 생고기와 그라운드 칠면조 고기 그리고 칠면조 패티 등 다양한 제품에서 검출됐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칠면조 고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살모넬라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칠면조 제품을 제대로 조리해 먹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테네시 멤피스 북부 롤리 지역 한 가정집에서 10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에 의하면 도박을 하던 10대에서 20대 남녀 사이에 불화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으며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은 13세로 밝혀졌습니다.
수산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대 신임회장에 김치구 현 회장 대행을, 수석 부회장에는 정동균 씨를 각각 선출하고 당선층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브루클린 브로드웨이에서 피쉬마켓을 운영 중인 김 당선자는 회원 단합과 사업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은 12월 15일 오후 7시 플러싱 소재 대동연회장에서 수산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열립니다. 지난 10일 86세 한인 남성 정모 씨가 플러싱 팔슨스 블루바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후 5시 3분쯤 플러싱 팔슨스 블루바드 선상 27에비뉴와 28에비뉴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정 씨는 지팡이를 짚고 팔슨스 블루바드를 건너던 중 북쪽 방향으로 달리던 토요타 하일랜더 SUV 차량에 치여 머리와 신체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주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 HEAP가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 보조 규모는 3억 7,200만 달러로 가구당 최대 726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연소득이 55,178달러 이하이거나 월별 소득이 4,598달러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는 14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소셜 서비스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은 날씨에서 차차 흐려지면서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비가 내리면서 때때로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